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움의 진행을 맡은 녹십자 안낙주 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강의 후 약 10분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정형외과 영역의 비급여 치료, 부재, 문재인 케어 이후의 비급여 전망에 대해서 날개병원 이태원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원 원장님께서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으며 현재 날개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총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 대한견주관절학회 보험홍보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태원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정형외과 선생님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정형외과 영역의 비급여 치료입니다. 사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 의사회에서 하는 이 심포지움의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4년 9월 17일에 저희 이 심포지움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역시 같은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3주년이 돼서 이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부재에 붙어 있다시피 그동안 비급여 치료가 굉장히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히나 이번 8월 달에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비급여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우리 연수강좌에서도 많이 들었다시피 이 비급여의 내용을 강의 드리고 뒤쪽에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그 다음에 그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 비급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급여 치료를 강의하기 전에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급여와 비급여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게 이제 급여라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가입자 피부양자 질병, 부산, 출산 등에 대한 각 호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급여라는 것은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급여라는 것은 고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가격 또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급여는 다 고시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청구를 하고 환자 본인 부담을 하면서 공단에서도 이제 받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전액 본인 부담은 당연히 급여의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전액을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은 당연히 가격이 정해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이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고, 비급여라는 것은 병원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금액을 다르게 해서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전액 본인 부담의 몇 가지 예를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물리치료를 할 때 ICD 텐스 같은 것하고 레이저 치료를 병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2009년부터는 둘 중에 하나는 요양급여하고 일종은 전액 환자 본인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와 우리가 연골주사 같은 국소주사를 시행할 때도 한종은 요양급여로 청구를 할 수 있고 한종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국소주사와 물리치료의 경우와 달리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이제 물리치료를 외래에서나 2군데를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2번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리치료라는 것은 외래에서는 부위를 불문하고 병명을 불문하고 1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을 해야지만이 2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다른 예가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보험 환자입니다. 이게 2013년부터 시행됐는데, 표충혈 치료라든지 한냉 치료, 그 다음에 ICD 텐스 같은 것은 수상 후 17일까지는 1회 2부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하게 되면 2회 2부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보험과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시 사항 중에 전액 본인 부담이란 말은 고시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연골주사 같은 것도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 연골 주사를 맞을 때 KL 그레이드 1, 2, 3에서만 맞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도 100대 100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일회용 제제들도 6개월에 한 번 주기별로 투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지 않게 되면은 이 해당 부위가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환자한테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라는 것은 고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도 고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 문구가 있을 때는 100대 100 본인 부담이 가능하지만 문구가 없을 때는 환자한테 임의로 받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흔히 들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요새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선별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나오는 예비급여의 전 단계 정도 해당하는 것인데요. 100대 100은 환자가 다 부담하는 것인데 선별급여라는 것은 환자가 비용의 50 내지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100대 100, 100대 50, 100대 50, 80 이런 것들로 구별을 해서 본인 부담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 수술 후 유착 방지용 재료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급여라서 수술을 하시는 병원들에서는 환자한테 직접 본인 부담에서 비급여를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급여가 아니라 선별급여라고 그래서 환자가 80%나 내는 이런 선별급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CL, PCL 이런 인대 손상 시에 동정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급여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 이외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100대 100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요새는 8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ACL 전방십자인대 재건 시 해당하는 이제 급여 기준인데 이 기준 이외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80%로 환자한테 직접 받고 나머지를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치료 재료의 선별 급여가 되냐 안 되냐는 이게 청구하시기 전에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에서 직접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 성형수술이라든지 보조기, 선택진료, 상급병상 그리고 급여나 비급여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 기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 약제, 치료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비급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급여는 이제 먼저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급여 대상 항목을 보호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이제 비치를 하는 것이 되겠고 재증명 수수료 비용도 같이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제 보고서에 신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고서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는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가 알기 쉽게 알기 쉬운 장소에다 비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재증명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9월달, 작년 6월부터 얘기가 돼서 시행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9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격 기준을 원래 비급여였던 것을 정해버린 것이죠. 상한 금액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6월 27일 날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이 일반 진단서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의료계의 여러 가지 이의 제기에 의해서 바로 어저께 고시가 변경돼서 일반 진단서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이 20,000원 고시는 바로 내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처음에 6월 달에 고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보면 30가지나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진단서 내용이 있어요. 상해 진단서가 역시 3주면 50,000원에서 어저께 고시상으로 내일부터 바로 100,000원으로 받게 이제 고시가 변경되었고요.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료기록 사본에 복사하는 비용이 200원에서 오히려 이건 좀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급여를 이제 급여화시키면서 이 정책을 먼저 냈는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 맞춰서 그 비용을 정할 수 있었는데 이 비용을 아예 정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생색을 내면서 한 일반 전설 만에서 2만 원 올려준 것을 이제 고시해서 어떻게 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저항하는 의료계의 세력을 약간 무마시키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비급여의 종류와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급여라는 것은 이렇게 약제, 치료 재료, 행위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눠서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약제는 보면 약제는 좀 간단합니다. 약제라는 것은 이제 제약회에서 약제를 만들게 되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급여 등재를 하게 되면 급여 약품이 되는 것이고 비급여 약품은 따로 고시돼 급여 등재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급여 의약품은 따로 고시되어 있지가 않는 것이죠. 몇 가지 저희들이 흔히 쓰는 비급여 약제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비급여 약제들은 우리가 킴스라든지 뭐 드럭인포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반드시 비급여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만이 이제 비급여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철분 주사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들도 몇 가지 이렇게 비급여로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비급여도 최근에는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효과, 인디케이션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양제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경우는 수술 전후게 돼 있고 요 밑에 것들은 굉장히 인디케이션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단순한 영양제인데도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영양제도 이렇게 인디케이션이 맞는 것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인 연골 치료제인 카티스템도 비급여 약제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카티스템은 이제 약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적용을 하게 되는데, 복지부의 이제 질의사항 중에 약제라는 것이 약제가 비급여가 되면은 시술 행위도 비급여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 제가 엔세이드 주사제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거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증 치료할 때 쓰게 되는데요.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 PCA에다가 약제에 이 비급여 약제를 썼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이의가 많았던 이 PCA인데요. 최근에 올해 2월 1일 날 이것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이제 2월 전까지만 해도 PCA라는 것은 전체가 100대 100이었습니다. 이 PCA는 수기료하고 약제비, 치료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2월 1일자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기료가 선별급여로 100대 50을 받게 되어 있고요. 치료 재료도 역시 100대 8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00대 50, 100대 80이란 것은 요 나머지 50과 20은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급여에 해당하는 약제를 쓸 때는 100대 100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비급여 약제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다가 이제 비급여 약제를 쓰게 되면 가격이 우리가 임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PC의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수기료와 치료 재료에 일부 급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청구하는 부분도 남아 있어서 그걸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블록 같은 주사제 많이 쓰시게 되는 하이알라제 이런 약들이 있고요. 결국 그래서 급여 약제라는 것은 당연히 허가 고시사항 범위 안에서 처방되고 투여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비급여 약제들은 예전에는 이제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도 의사의 판단에서 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엔 이런 약제들이 환자들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손보험에서 이런 허가 외의 사항, 우리가 이걸 오프라벨이라고 하는데요. 허가 사항 이외의 약제 투여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미지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가 치료 재료입니다. 치료 재료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정형외과 선생님들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9월 1일자 치료 재료입니다. 매달 거의 새로운 고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자세히 보면 이게 상처 봉합제라든지 스프린트 같은 그런 고정 제제 치료 재료들이 있고요. 이게 고주파 열 치료술이 이제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매달 거의 고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치료 재료 중에서 이게 드레싱 제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점착 붕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필터 주사기들이 이렇게 비급여 치료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콜라겐이라고 해서 여기
최근에 이제 프롤로에 대응하는 그런 주사제인데, 치료 재료, 콜라겐 제제라고 그래서 인대라든지 근육 같은 거를 강화시키면서 재생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프롤로 대신에 좀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환자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이제 주로 어깨를 치료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파열 보면 큰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더말 매트릭스라는 알로그래프트가 치료 재료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재료로서 사용하고 환자들한테 직접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세가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겠는데요. 행위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새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신의료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비급여 행위로 등록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 비급여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비급여 리스트는 다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해서 아무것도 고시가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로 다 고시가 돼 있고 코드 번호도 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초음파, 영상, MRI 이런 것들이 비급여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급여 마취료 파트에 보면은 신경 차단술료에 이렇게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 자가 조절법이라든지 이런 상박 신경총 통증 자가 조절법 등이 신경 타잔술료로 비급여로 등재된 행위가 되겠고요. 가장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것이 이항요법료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항요법료면 FIMS, 도수치료, 신장분사치료, 그 다음에 스크램블 세라피라고 해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로 세라피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다 기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은 이게 원래 기호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비급여들도 다 고지사항이 돼 있고 다 코드가 등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병원들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이 척추 치료에 해당한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그 다음에 우리 개원가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 그 다음에 비맥이라고 불리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등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경계통에 역시 신경의 여러 가지 성형술들이 비급여로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척추병원들이 이런 비급여 치료를 이용해서 그동안 많은 그 치료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이 급여나 비급여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MS 이런 예외적으로 PR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급여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료 기술은 이런 급여라든지 비급여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가 되겠죠. 새로운 약제를 들고 와서 이거 원장님 신의료 기술입니다. 이러면 말이 틀린 것이 되겠죠. 약제나 치료 재료는 신의료 기술이 아니라 행위를 신의료 기술이라 하기 때문에 신의료 기술이라는 건 어떤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의료 기술로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 병원에서 쓸 수도 있는데 쓰게 된 30일 이내에 결정 신청이라는 것을 심평원에다 하게 되면 그동안까지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급여처럼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개원가에서는 그 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신의료 기술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고시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번호에 따라 다 정해져 있고요. 임의적으로 이것은 신의료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678번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의료 기술이 이제 급여라든지 비급여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급여로 결정된 기술들이 있고 아까 많이 말씀드린 비급여로 결정된 이런 신의료 기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의료 행위라는 것은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해서만이 현실적으로 쓸 수가 있고 비용 청구라든지 의료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의료 기술은 반드시 이런 신의료 기술 평가 과정을 통해서 급여나 비급여로 등재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에 대해서 정리를 말씀드리면 약제, 치료, 재료, 행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약제라는 것은 급여 등재를 하지 않은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치료 재료는 아까 보신 대로 표에 매번 비급여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겠고요. 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초음파 MRI, 프롤로,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금액들은 이제 병원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만 해 놓으면 환자들한테 가격을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 8월 9일이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급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이렇게 사진에다 보다시피 큰 플랜카드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옆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양승주 보건복지부위원장, 뭐 정책실장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무슨 대선 출정식 같은데요. 이런 그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이렇게 갑자기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복지부 장관이나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 되어야 될 것들이 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쇼 같은 느낌도 들지만, 결국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에 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직접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이 보장성 강화 대책은 말 그대로 이제 급여화를 통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들이 보장률이 63.4%밖에 안 되는데 이걸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이 건강 의료비의 구조를 보게 되면 본인 부담하는 것이 20.1%.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 중에서 20%를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63.4%를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6.5%가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 환자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급여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비급여라는 게 기준 비급여, 등재 비급여, 그다음에 선택 비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MRI를 보면 그냥 무작정 비급여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MRI는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은 이미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정형외과 진료를 할 때 흔히 우리가 접하는 질병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인 것이지,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 비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재 비급여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의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가격도 없는 이런 고가의 항암제라든지 다빈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와 무관한 미용 성형 같은 것들이 선택 비급여가 되겠고요. 이런 기준 비급여나 등재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로 넣겠다는 것이 이 문재인 정책의 이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이 건강보험에 편입하는데, 이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별급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 확장된 예비급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포괄 수가제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편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같이 발표된 것은 이제 비급여 급여와 외에 뭐 여러 가지 의료비 상한액,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저희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이렇게 현행 선별급여 제도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환자들한테 보험이 적용되는 것들을 정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해서 그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하게 했는데, 그것을 네거티브 방식, 일단 모든 것은 급여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나머지들을 선별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 부담이 정상적으로 30%만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본인 부담은 50%, 70%, 많게는 90% 거의 다 내면서 이거를 급여 안에 넣는다는 것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환자들한테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말로만 급여화 시킨다는 얘기고, 돈은 뭐 90% 다 내는데 이걸 급여라고 하기는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급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인데요. 뭐 사실 저희가 8월 9일 날 급여화를 발표만 할 때만 해도 야, 이거 정말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게 급여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대로 아직은 달라진 게 없고 어떤 로드맵을 거쳐서 급여화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800개 의료 행위와 치료제료 3,000개를 통해서 합해서 이제 3,800여 개를 치료제료에 필요한 그 급여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준 비급여라는 것은 가능하면 17년까지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MRI 초음파를 먼저 보시면 이 초간판 탈출 중 디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내년 초까지 MRI를 급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척추 질환들에 대한 이 비용 문제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 대한 MRI는 어쩔 수 없이 급여가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 표에 따라서 다행히 좀 빠져 있는 게 여기 뒤쪽에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근육 연부 조직 질환입니다.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어깨를 주로 하는 어깨병원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골 질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20년으로 좀 늦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심장이라든지 흉부, 이 비뇨기과 부인과는 당장 올해 내년 초까지 될 것 같고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의 유리한 쪽으로 가격과 기준을 정해서 급여화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 추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이 기준 비급여 외에 등재 비급여 완전히 새로운 신 개념의 치료들이 이런 것들이 이 연도별로 이제 진행되는데 척추 통증 치료는 이게 뒤쪽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이런 과정 거쳐서 당장 이제 선택 진료라는 것은 내년 초에 다 폐지가 될 것 같고요. 상급 병실도 본인 부담을 가능한 줄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것도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비급여가 생기는 것도 이제 차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신포괄제를 도입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면 비급여를 만들지 않고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편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이런 내용도 같이 따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긴급 위기상황 지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추진 일정을 보면은 바로 10월 달에 뭐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치매 의료비 10%를 하겠다는 얘기 나왔고요. 아동 입원 부담 방안 5%로 본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뭐 이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정액과가 가장 관심이 있는 이런 선택 진료라든지 신포괄 수가 제도들이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시고 다들 의사들, 의협, 그다음에 의사 단체들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주 전에 토요일에는 이게 집회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이 사실은 이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급여를 우리가 그걸 메꾸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의 자율성의 침해, 이 급여라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고 뭐 심평원에서 조정하고 삭감을 하게 되는데 비급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미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또 모두에 벌써 질문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요. 환자들이 이 선택 진료도 없어지고 비용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비급여가 없어지니까 MRI도 뭐 동네 병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하던 것이 대학병원에서 100만 원이었는데 가격 차이가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뭐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몰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병원에 쏠림 문제가 생기고 의료 전달 체계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고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와 같이 붙어 다니는 실손보험의 문제. 실손보험들이 그동안 비급여 청구액이 너무 많아져서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드는데 과연 이러한 반사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실손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아직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그 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8월 9일에 발표된 이후 9월 달에 이 비급여 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손영희 팀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 뭐 미용 주사라든지 피로 회복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은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도 이 비급여가 급여에 따르게 되면 그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정한 수가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통령도 약속을 했지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9월 14일이죠. 저번 주에 보건부에서 이제 보도자를 하나 냈습니다. 건강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냈는데요. 이거를 잠깐 요약해서 보면은 그 사이에 변화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에
이 예비 선벌 급여, 3대 비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0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3,800개 세부 항목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급여와 세부 실정 계획을 연말까지 정할 것인데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하겠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차등화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시키겠다. 이게 조금 이제 말이 바뀌었죠. 대통령은 분명히 전면 급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행정 담당자들이나 아래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용 성형은 당연한 것이고 피로회복 단순 기능 개선 목적의 영양제라든지 우리가 관심이 있던 도수치료, 라식치료 이런 것들은 비급여로 존치하겠다. 결론적으로 도수치료 하나는 여기서 빠진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걸 급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적정수가 문제를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수가를 인상하겠다. 이런 급여와 과정을 거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정해서 저평가된 것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허가 초과 사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허가 초과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아까 일선 기준 비급여 이런 횟수 개수를 초과할 때도 예비급여 유사하게 차등화해서 급여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차차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 등도 더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급여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비용 효과성이 있는 경우는 다시 급여로 편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다음날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답한 것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게 뭐 대통령이 말한 건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면 급여하겠다는데 사실 불가능하다. 매일 새로운 치료 기술이 나오는데 어떻게 급여하냐. 그렇게 해서 말을 조금 바꿨네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만 급여하겠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기회를 찾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 전국의 당국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뭐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되겠죠.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정형외과 특히 이 의료계 정형외과에서는 특히 어떤 것들이 이제 실제로 비급여 쓰고 있는 것들이 급여화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과연 가격, 수가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산재에서는 우리가 건강보험상 비급여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실제로 가격을 측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를 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수치료 뭐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산재에서 16,000원. 이 정형외과 의사가 실제로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식 치료도 5,000원, 척추에 1,000원, 10,000원입니다. 뭐 가산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체외 충격파 치료도 작년 말에 신설돼가지고 4만 원짜리 치료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재활외과 정형외과 의사가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재 기준이라는 것은 이게 자동차 보험에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들어올 때 준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제가 이제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충격파 치료는 재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의사가 해야 되냐 물리치료사가 해도 되냐 이 문제로 고시 하나가 떠서 물리치료사들도 할 수 있다는 의사 감독하에 할 수 있다는 게 나왔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뭐 무조건 의사가 10분 이상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기준비급이라 말씀드린 초음파 MRI도 이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근골계 연부조직에는 초음파는 5만 원, 그다음에 MRI는 2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가격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종별 가산율이 붙어서 정해지게 되겠지만 이게 뭐 갑자기 5, 60만 원으로 정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증식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걱정이 가격이 정해질 이런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지. 근데 또 이제 어떤 이제 제
제가 이제 뒤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가격을 정할 때 지금 있는 가격 외에 따로 정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비급여 치료들이 이제 급여화 기준을 갖게 되고 수가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재작년 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1년의 이런 비급여 대책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비급여가 전면 급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이제 의협의 그 의료정책연구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는 큰 두 가지 기둥으로 유지해 왔다. 한 가지는 박리담의 치료 방식이고요. 박리담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둥 하나가 비급여인데 큰 기둥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수가가 정상적인 수가로는 이제 이 수익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온 것이 이제 비급여입니다.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메꿔준 이 비급여 진료 자체가 붕괴되면 우리나라 진료를 버텨온 큰 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도 제가 이 문재인 발표한 일 전화를 개인적으로도 꽤 받았습니다. 병원을 뭐 막말로 내놓는다는 분도 계셨고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급여가 매출에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 뻔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비급여 제 강의에서는 뭐 그냥 뭐 비급여가 이런 게 있다 끝냈는데 오늘 강의는 이게 이런 빨간 글씨로 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결국 제도 몸소 느끼고 있지만 의료계 생존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큰 걱정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원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강의 중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태원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질문이 한두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큰 질문 하나가 제 강의 내용에 나와서 이제 그 질문을 내리셨나 본데요. 그 급여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은 그 동네 병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형 병원을 환자 쏠림 현상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는데 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은 작은 의료기관들도 있지만 중소병원급도 있는데요. 그런 병원에서 가장 문제 걱정하는 것이 이제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인데요. 이것은 사실 가장 큰 문제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 근간에 해당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협의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의협, 병협, 복지부에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매년 조정을 하면서 건정심에도 그 토의 내용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제 강의 내용에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MRI나 초음파 검사, 2인 병실 등의 건강보험 영역이 확대되면서 과연 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될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 직전에 보여드린 그 표가 MRI 초음파는 기준 비급여로 현재 그 암이나 이런 데서는 급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뭐 초음파는 4만 원, 5만 원 뭐. 그다음에 MRI는 20만 원 내외인데 그런 가격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제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정부 쪽에서도 가격을 조정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최소한 제 예상에는 거기서 시작해서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가는 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조정하고 삭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전에 우리가 CT 검사도 그랬듯이 보험이 되면서 처음에는 많이 하면서 줬는데 요새는 CT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의협의 어떤 보험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급여란 것이 급여라는 캡이 씌워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급여 기준을 여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많이 줄 텐데 뭐 이미 가시권 안에 조정할 수 있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해서 차차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가격을 줄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정해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박찬엽 선생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유니라테랄 바이포탈 엔도스코피 행위는 어떻게 청구하냐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척추를 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 이제 어떤 행위로라는 것은 이게 그 비급여로 돼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위가 비급여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비급여면은 당연히 행위로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급여 아니고 급여라면은 급여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질문은 증식 치료 적용 범위가 있나요? 시술자 판단에 의해 하나요? 급여 상한액이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 올리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치료를 알고 계시면 그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먼저 구별하시고 급여라면은 그게 행위인지 약제인지 치료제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증식치료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급여 상한액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증식치료가 비급여인데 급여 상한액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정해져 있는 아닌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식치료라는 비급여는 적용 범위라든지 기준이 없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심평원이나 이런 데 계속 질의가 오게 되면서 기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치료라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어떤 증식제 여러 가지 식염수라든지 이런 증식제를 이용해서 연부조직을 강화시켜 증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D5W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PDR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건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증식치료라는 것도 적용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골격계의 그 연부조직 그러니까 근육인대 힘줄을 강화시키는 그런 범위를 의사의 판단하에 정하시면 되겠고 상한액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가격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가격은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모 제약회사에서 비급여로 정맥주사 아세타미노펜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주사제가 비급여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써도 괜찮은가요? 저도 예전에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주사제란 것은 어쨌든 간에 약제라는 것은 급여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비급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약회사들이 나는 이 약을 만들어서 급여로 팔겠다. 그러면 급여를 청구를 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고요. 어떤 제약회사는 아예 나는 이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은 나는 급여로 안 팔고 비급여로 팔겠다.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비급여 안 하고 난 비급여로 제약회사 비급여로 식약처 허가만 받은 다음에 급여로 허가를 받지 않고 비급여 제재로 팔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급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약제가 그 아까처럼 약제를 찾았을 때 비급여로 딱 코드가 나와 있으면 비급여 써도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뭐 저희 정형외과 의사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으로 해줘도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저희 대한정형외과에서의 그 축의 연수 강좌가 있습니다. 연수 강좌에서도 아마 이 비급여 문제를 다시 한번 강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그때도 같이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날개병원의 이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답을 해주신 이태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청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한 강의 영상은 일주일 후부터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웹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녹십자도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파트너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